자, 절도죄 행위를 봅니다. 절도죄 행위는 절취죠. 절취. 절취는 여기 타인의 점유 배제 플러스 새로운 점유 취득을 말합니다. 타인 점유 배제가 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고요. 새로운 점유 취득가 있을 때 기수가 있죠. 자, 그럼 먼저 점유 배제 봅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요. 비밀리 행하든 공공연히 행하든 불문한다 했는데 날치기 밑줄, 날치기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날치기는 본질적으로 뭐다? 절도다. 강도가 아니고 절도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기망이 수단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책략 절도라고 해요. 이해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옷을 한번 입어보겠다 하여 입는 척 하다가 갖고 튀는 거. 책략 절도입니다. 책략 절도는 절도죠. 절도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볼까요? 빨간색으로 책을 보겠다 하면서 갖고 튀는 거, 목걸이 보겠다 하면서 갖고 튀는 거, 책략 절도입니다. 전부 다 절도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판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사겠다 하면서 시운전 빙자하면서 타고 갖고 튀는 거, 절도 같은데 이 자전거 시운전 사건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이거 암기하세요. 나머지는 다 절도인데 이건 이상하게 사기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남깁니다. 자, 올라갑니다. 착수 시기는 뭐 다 아시죠? 물색설이다. 물색설. 그 다음 밀접행위설이라고도 불러요. 총론시간 미술원 할 때 나옵니다. 밀접행위설 또는 물색설 이렇게. 자, 그러면 판례 볼까요?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주관이네요. 주관이다. 주관입니다. 주관에는 물색설인데 물색행위를 하기 파란색 전이었다. 그러면 절도죄는 되지 않는 거죠? 그쵸? 절도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도 미수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자, 가볼게요. 갑은 11시 20분경 주간이네요. 밑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빨리 내려온 을려가 부엌문에 이르렀을 때 갑은 신발을 치는 채 방 안에서 뛰어 나와 달아났다. 그랬습니다. 물색 없잖아요. 그쵸? 물색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주거침입죄만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야간일 때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간 같은 경우는 물색설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주간이죠. 요 판례 별표. 주간이죠. 주간입니다. 역시 물색행위를 해야 됩니다. 물색행위를 했단 말 나오죠. 물색 동그라미. 그 다음 2번도 주간이죠. 주간인데 물색행위를 했나요? 찾지 못했다는 말이 물색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됩니다. 그렇죠? 착수했다. 그치? 자, 올라가 볼까요? 14시 30분경이니까 주간이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일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했다 하니까 여기 착수란 말이에요. 착수. 절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을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미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때려서 상해 가한 것은 강도 상해죄가 준강도 상해죄인데 준강도가 때려서 상해한 것은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이건 준강도 할 때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자, 여기서 요 각주 1번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이 노트를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면 노트 117페이지 펴보세요. 자, 117페이지 펴보시면 제가 착수시기 두 가지를 했죠. 착수시기 두 가지를 했는데 329조가 절도고요. 330조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입니다. 그래서 329조는 그럼 주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주간일 때는 착수시기가 물색시 또는 물접행위시다 이렇게 해놨고 야간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시가 착수입니다. 자, 먼저 주간부터 가볼게요. A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자, 침입을 했습니다. 착수입니까? 아니죠. 주간이기 때문에. 그쵸? 자, 만약에 이건 착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집주인에게 발각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겠지? 도망갑니다. 자, 쭉 도망갑니다. 여기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는 절도가 아니에요. 왜? 절도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절도 아닙니다. 절도가 아닌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때렸어요. 때리면 뭐가 됩니까? 그냥 폭행협박죄예요. 폭행협박하면 폭행협박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때렸다고 하면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절도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A가 이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침입하고 그 다음 물색까지 했어요. 물색을 하면 이때 바로 뭐가 돼요? 착수했다. 이때 미수 단계란 말이죠. 취득하면 기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미수 단계나 기수 단계 2단계에서 발각됐잖아요. 발각돼서 도망을 가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신분 자체가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절도 미수나 절도 기수가, 그치? 체포 면탈 목적으로 때려버리면 이때 준강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폭행업발 가하게 되면 준강도가 되고 그 기회에 상해를 입히게 되면 준강도 상해죄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만들어져서 때렸다면 준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준강도는 되지 않고 폭행업박 했으면 폭행업박 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강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야간일 때에는 침입 자체가 착수니까 침입해서 때리든 물색에서 때리든 취득해서 때리든 어느 단계에서 때리든 간에 전부 다 절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여기 밑에 각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판례의 경우에도 지금 찾지 못했다는 절도의 신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때려버리게 되면 준강도가 된다는 논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점유 취득 가볼까요?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된다는 판례인데요. 자, 영상사건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실관계 볼까요? 감녀는 승용차를 세워두고 연구소 마당 뒤편에서 병소 영산홍을 한 그룹을 캐었는데 높이가 1m 50, 폭이 1m 정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흙까지 함께 캐내어 혼자서 운반하기 어려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장에 온 남편과 함께 감녀는 영산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해 갔다. 발각되었다. 죄가 뭘까요?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기수시기 관련해서 지금 취득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판례가 2008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학설이 많았어요. 학설이 많았다고요. 여러 개의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겁고 휴대하기 어려운 것은 지배 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다. 작고 휴대가 간편한 것은 취득 손에 잡자마자 기수가 되는데 무겁고 휴대하기 곤란한 것은 취득만으로는 되지 않고 차에 싣고 멀리 떠나갔을 때 지배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수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수설을 무참히 깨뜨렸던 것이 영상사건이었다. 그래서 영상사건이 그 당시부터 아주 출제가 잘 됐던 거예요. 자, 판례는 학설을 다 개무시하고 간단합니다. 전부 다 취득했을 때 기수다. 작든 크든 휴대하기 쉽든 휴대하기 어렵든 간에 무조건 뭐다? 손에 잡는 순간 기수다. 이런 논리죠. 빨간색으로 캐낸 때 동그라미, 이때 기수입니다. 기수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운반 밑줄 X, 반출 밑줄 X 이딴 거 필요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판례 2번을 보시면 캐낸 후 그랬지. 캐낸 후 이때 뭐가 돼요? 캐냈었을 때 기수가 되는 거야. 기수 후에 제3자가 가담을 했지. 그치? 제3자가 가담한 것은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총론 시간에 배우는데 절도죄는 즉시범 상태범이므로 공범이 성립을 하려면 기수 이퀄 종료. 자, 절도죄는 상태범이기 때문에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일치해요. 그래서 기수 종료시기 이전에 가담했을 때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은 기수 종료 이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진 않고 기껏해서 뭐만 될 뿐이다. 답에 나와있지? 작물죄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기수 종료 시기, 기수 종료 이후에 가담하는 것은 공범이 되질 않아요. 공범이 되지 않고 그 전에 가담했을 때 공범이 될 뿐이다. 근데 이것은 기수 이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작물죄만 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판례 볼까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걸리지 않은 세무치입니다. 그러면 미수가 됩니다. 걸리면요? 기수지. 그래서 운전했지? 시동 걸렸지? 기수입니다. 탁상시계를 가졌다는 말은 취득했다는 말이지? 물건을 밖으로 들었다, 취득했다는 거지?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았던 것이 취득이지? 백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밥해 먹는 하얀 쌀을 백미라고 부릅니다. 자, 씻고요. 운전하면 기수, 시동이 걸리면 기수,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미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관적 요건.
자, 절도 강도 전부 다 영득제죠. 그래서 죄가 되려면 영득의사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죄수 볼까요? 죄수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을경영 동그라미, 그리고 병소유 밑줄, 정소유 밑줄. 자, 관리자가 몇 개? 한 개죠, 한 개. 을경영 음식점이니까 관리자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리인 밑줄 그시고, 소유자가 다른다 할지라도 관리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절도점 몇 개다? 한 개다. 이러면 한 개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있죠? 체육 시간에 이제 사복을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관리 당번이 남아 있어요. 당번이 남아 있는데 당번이 잔단 말이에요. 반에는 20, 30명의 우리 반 학생들이 있는데 20, 30명의 소지품들이 있는데 당번이라는 사람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반에 있던 학생이 화장실에 가다가 이 친구 자고 있는 걸 알고 거기서 지갑 5개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절도죄가 됩니까? 한 개 절도란 말이에요. 관리수가 한 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가중적 요건봅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볼게요. 자, 제가 주거침입죄 할 때 말씀드렸죠. 그치? 일단 객체를 잘 봐두셔야 돼요. 사람의 주거 관리 가로 닫고,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가로 닫고. 자, 진한 색글씨 나오지? 이게 뭐야? 간수하는 저택이라는 간수하는 저택. 이것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야주절에서 유일하다. 전체에서 유일하다. 형법 전체에서 유일하게 야주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항공기란 말이 없어요. 항공기란 말이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격 됐고, 행위 상황은 야간이죠. 야간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이것을 천문학적 해석이라 해요. 천문학적 해석. 우리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죠.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길이가 달라요. 여름과 겨울 길이가. 그래서 형사들이 이 범인을 긴급 체포하거나 할 때 야주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해가 뜬 시각, 해가 진 시각을 기상청, 그렇죠? 아니면 컴퓨터, 핸드폰 검색을 해서 오늘 해가 몇 시에 뜨고 졌는지를 알면 야주절인지 단순절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 해석이라는 거 받으시고요. 야주절이 되려면 주거침입과 절취가 모두 다 야간이어야만 돼. 모두 다 야간. 이것도 학설에 다툼이 심했었는데 판례가 깔끔하게 모두 야간이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죠.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사실관계 보세요. 15시 40분경에 침입했지? 근데 21시경에 훔쳤지? 그치? 근데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잖아요. 야주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간 세모. 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졌을 때는 야주절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서 행위를 볼게요. 자, 착수 기수가 중요하죠. 역시 착수 체크하시고. 주거침입이다 이런 말이. 당연하지. 봐봐요. 야간에 왜 남의 집 담장을 넘냐고. 야간에 왜 남의 집 담장을 넘어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주간이면 모를까 야간에 왜 남의 집 담장을 넘냐고. 그래서 착수 시기를 주간보다 한 단계 앞섭니다. 한 단계 앞서서 물색시가 아니라 주거침입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별표 치시고. 야간일 때에는 빨간색으로 주거침입 동그라미. 착수로 본다. 그치? 자, 사실관계 가볼까요? 야간에 그치?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출입문을 당겨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착수다. 착수. 주거침입할 때 배웠지? 꼭 문을 따서 발을 한 발짝 들여놓아야 착수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밀접행위설이죠. 그래서 출입문을 당기는 순간 네 고의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현실적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므로 이때 착수를 인정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결루지 2번 빨간색으로 출입문을 당겼다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착수입니다. 착수. 자, 그 밑에 판례 23시 50분경이니까 야간이죠. 월담 침입 동그라미 착수죠. 세로나 카페에서 꺼내들고 동그라미 취득했으니까 기수가 되죠. 기수가 됩니다. 발각되어 돌려주었다 할지라도 빠꾸 후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주었든 돌려주지 않든 간에 형법적으로는 기수다 이런 말이에요. 특수절도갑니다.
자, 특수절도가 이제 331조 1항이 있고요. 여기 1항이 있고 그 다음에 331조 2항이 있어요. 두 가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1항을 읽어볼까요? 야간에 문호, 장벽, 기타 손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밑줄 그은 것을 하나로 읽어보세요. 야간 손괴, 그쵸? 야간 손괴 후, 그치? 예, 주거침입이죠. 그 다음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죄가 특수절도 중에 하나예요. 자, 2항 가볼까요? 흉기 휴대절도 나와있지? 그 다음에 합동절도 나와있잖아요. 그치? 이것이 2항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밑에 1번 나와있네요.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는 상황이 야주라고 똑같아요. 모두 다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손괴란 말 나와있고 착수란 말 나와있고 착수 시기는 손괴시입니다. 손괴시. 손괴시가 착수다. 아니 이것이 착수일 수 없잖아요. 이 야간이라는 게 착수일 수 없잖아요. 그럼 야간에 착수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수를 어디로 잡는다? 손괴할 때 여기 이 손괴시에 착수를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판례 볼게요. 자, 손괴의 개념적이 나와 있네요. 손괴라고 하는 것은 훼손해서 그 효용을 상실시켰을 때 손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갑은 22시 50분경 편의점 불이 꺼져 있네요. 자, 밑에 고리에 의해서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었는데 발로 걷어차자 잠근 고리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게 열리게 되었다 했는데 이게 손괴인가? 밑에 손괴를 뭐라 그랬어?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손괴라 그랬지? 그래서 이 잠금 고리 효용을 상실시켰죠? 그렇죠? 손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색 글씨입니다. 여러분 책은 파란색 글씨죠. 감금고리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 떨어졌다 동그라미. 이것이 손괴란 말이에요. 손괴. 그래서 특수절도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 밑에 분리 동그라미. 그쵸? 아니 다시 한번 이거 지울까요? 이건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시켜서 현금을 절취했던 내용인데 분리 세무치입니다. 파란색으로. 분리는 방금 위에서 보았던 뭐가 아니다? 효용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어요. 자, 다음 빨간색으로 손괴 동그라미, 손괴 동그라미 전부 다 손괴라고 봤지? 착수가 인정됐습니다. 자, 흉기도절도. 흉기인지 아닌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휴대라는 말은 제가 폭행죄 할 때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갑은 일반적 드라이브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과연 특수절도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는 흉기라고 하는 것은 살상용, 파괴용,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 이게 흉기라는 거예요. 흉기. 그리고 흉기인지는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등을 따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개조 여부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 드라이버지. 그래 파란색 드시면 일반적 드라이버 세모. 무슨 개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뾰족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 당구장 표시 나와있지 밑에? 나와있지? 개조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흉기라고는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단순절도죄를 인정한 판례인데요.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네요. 다음 페이지 합동절도. 자, 합동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수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착수시기는 주간에는 물색행위시, 그 다음에 야간에도 물색행위시가 있고, 근데 예외적으로 손괴시라는 판례도 있어요. 자, 판례 별표. 자, 밑에 판례도 별표. 별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판례. 여기까지 그치? 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러니까 합동범위죠. 주간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간일 때는 뭐라? 주간일 때는 물색행위시라고요. 주간일 때는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라 했잖아. 그치? 전자 세모. 물색을 안 했으니까 착수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밑에도 주간이지. 주간인데 손괴하다가 발각되었다 했죠. 손괴하다가 발각했다는 말은 물색이 있어 없어?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됐다. 물색이 있어 없어? 물색이 없잖아요. 그쵸? 착수가 없는 거야. 그치? 착수가 없어서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2번이 잘 나와요. 1번은 다 아는 내용인데 2번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올라가서 합동범위죠. 주관이죠.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물색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적는 게 좋아요. X 물색이 없기 때문에 착수가 없으므로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위에 거는 제가 주거침입죄 할 때 했잖아요. 절도가 주거침입을 하면 경합범위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죠. 자, 갑은 22시 15분경이에요. 야간이죠.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공범이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에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 했어요. 자,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폈으니까 물색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물색이라고 하는 것은 훔쳐갈 재물에 대한 물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세요. 자, 공범 한 놈이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 그랬어요. 이 살핀 것이 훔쳐갈 재물에 대한 물색의 행위인가요? 사람이 있나 없나? 관리인이 있나 없나? 그걸 동태를 살핀 거잖아요. 이건 동태를 살핀 것이지 훔쳐갈 물건을 찾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물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두 번째 줄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 세모치시고 착수라고 보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야간이지. 22, 15신경이 야간이지.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야간일 때는 여기 물색행위라고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야간이란 말 제가 가로로 닫아놨어요. 이건 그 사실관계 10 야간이라고 나와요.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을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빨간색으로 떼어냈다 동그라미, 환기창을 열었다 동그라미는 착수한 것이다. 이건 무슨 걸 인정한 거예요? 위에서 가보시면 여기 손괴할 때 착수를 인정했다는 그 판례. 됐나요? 근데 시험은 그 후에 판례 두 가지가 더 잘 나왔고 맨 마지막은 거의 안 나왔어요. 됐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요. 자, 329조가 절도죠. 그 다음에 330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죠. 331이 특수절도인데 특수절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다. 1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간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죠. 2항이 흉기 휴대 절도, 그 다음에 합동절도였다. 착수식이 하고 있는 겁니다. 329 절도는 언제지? 물색행위 시, 그치요? 물색행위 시, 밀접행위 시. 2항은, 야주절은 주 나와있잖아요. 그치? 주 나와있으니까 주거침입 시. 331조 1항은 야간 손괴 오니까 손괴 나와있지? 손괴시가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나와있는 것이 흉기휴들도 합동절도인데 이 합동절도 판례가 있지? 방금 봤잖아. 합동절도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색시다. 이게 좋단 말이에요. 물색시는 어디 가나 다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주간야간 다 있잖아요. 다 있고 손괴시가 있긴 한데 손괴시는 아주 예외란 말이에요. 일단 물색시란 말이에요. 됐어요? 주거침입시 아니야. 합동절도할 때 주거침입시가 아니야. 아니 주거침입시라고 한 것은 주거침입 구성요건 요소일 때 요소일 때 주거침입시로 간 거예요. 손괴라는 것도 손괴가 구성요건 요소니까 손괴시로 간 거예요. 근데 합동절도가 항상 늘 언제나 주거침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거침입시가 아니고 뭐다? 물색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잡으러 갑니다.
이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자 이것은 1995년에 신설됐어요. 그때 형법이 전면 개정이라 할 만큼 상당한 양이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건 어디서 했나요? 자, 사용절도 할 때 했어요. 사용절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용절도는 원래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고가이기 때문에 예외적 처벌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용절도 요건을 모두 가져와야 됩니다.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인정된다. 하는 말은 영득의사가 없어야 돼요. 자,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하게 되면 일시 사용해야 됩니다. 일시. 그러니까 사용절도 요건을 갖춘 거죠. 근데 고가이니까 처벌을 한다. 절도죄 6년 이하거든요. 자동차는 그 절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됐죠?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자, 됐고 원동기 오토바이는 되지만 일반 자전거는 안 돼요. 열차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삼촌 친구 차량 사건. 여기서 하루만 운전하고 돌려준다는 생각이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반환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 사용했다는 요건 때문에 절도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영득 의사가 없는 거죠. 영득 의사가. 그래서 사용절도인데 그 특수한 경우 사용절도인데 특수한 경우로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득 의사가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지만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그때는 절도가 되고 말아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영득 의사가 없어야 된다. 그치? 없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있다면 그때는 절도다. 이런 말이. 자, 2km 사건 보시면 여기 2km 나와 있지? 거리 짧지? 10분도니까 거리도 시간도 짧지? 그래서 이것은 영득 의사가 없다. 사용절도권 갖춘 거예요. 자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현행법상으로는 자불로 처벌된다. 그러니까 95년도 이전 판례죠. 84년도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죄였었는데 95년도부터는 처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휘발유 나오네요. 휘발유는 별도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별도로 절도죄가 되지 않고 흡수관계가 됩니다. 흡수관계 중에서 가로 열고 불가벌적 총론교재 나와요. 불가벌적 수반행위 죄수론 할 때 배웁니다. 수반행위로서 이 자동차 불법 상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절도로 성립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에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놨다 했으니까 역시 사용절도 요건 갖췄지? 그쵸? 여기 색깔 칠해진 거 밑줄 그시고요. 영득 의사가 부정된다. 상습절도 갑니다. 자, 329조부터 방금 배웠던 자불까지는 전부 다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어요.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에 반드시 인정된다는 걸 볼 수가 없고 뭐가 인정되어야 돼요?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 상습범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끊고. 근데 발현이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상습범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밑에 판례. 자, 특가법이네요. 상습적으로 형법 329조부터 이 죄라고 했고 미수죄가 나와 있네. 그럼 죄는 뭐가 되지? 기수가 되는 거죠. 또는 그 미수죄가 있는데 이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얼마에 처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상습적으로 기수를 해도 이렇게 처벌하고요. 상습적으로 미수를 해도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 이 절도 미수행위 자체를 범죄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줄에서 미수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 이 상습 절도를 범했을 때에는 미수 감경이 가능하다 안 하다? 미수 감경이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미수 자체가 조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즉 기수를 해도 이렇게 처벌하고 미수를 해도 이렇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자, CF 이거 지울까요? 지우고 요게 25조 2항이 장애미수예요. 장애미수. 형법의 장애미수.
장의 미수는 임의적 감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적 감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기수에 비해서 미수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잖아요. 감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특가법에서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기수를 하든 상습적으로 미수를 하든 형벌 자체가 무기 3년 이상으로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수와 미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가법에서는 미수 감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형법에서나 일반 형법에서나 감경이 가능한 것이지 특가법에서는 이 조문 자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미수 감경이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습범 할 때 이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 죄수론 할 때 배웁니다.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죠. 가장 중한 죄로 처벌이 되죠. 그렇게 배우죠. 총론 시간에. 상습절도를 범한 자가 추가로 자부를 했다 하더라도 뭐가 무겁지 형이? 이게 더 무겁죠. 상습절도가 더 무겁단 말이에요. 자부는 3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는 거지? 상습절도죄에 흡수시켜서 이거 1죄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왜?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부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것은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제가 어서 했지? 주거침입죄 할 때 했어요. 주거침입죄 할 때. 그치? 이거 했잖아. 또 적어야 돼? 제가 또 적어야 돼 이거를? 329, 330, 331, 1항, 2항 이렇게. 안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주거침입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경합범. 그치? 여기서 주거침입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330조 자체가 야주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331항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있잖아. 그치? 맞아. 여기서 주거침입이 있다 하더라도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이니까 이거 1항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별도로 주거침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331조 2항에서는 플러스 흉기 휴대 절도 합동 절도잖아요. 그쵸? 주거침입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경합범으로 인정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경합범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30조, 그치? 그 다음에 331조 1항 나와있지? 요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말, 제외하고는 다 뭐다? 경합범이다. 그래서 절도범인이 주거침입을 했을 때는 다 경합범이다. 이렇게 경합범이다. 했다니까 주거침입 할 때. 따라서 자, 그 밑에 색깔 칠해진 글씨.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이 주간에 주거침입했을 때는 그때는 경합범이다. 별도로 주거침입이 된다. 이런 말. 그 밑에도 상습절도 동그라미, 주간 주거침입 동그라미,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런 말이지. 경합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 이건 형법에서는 그렇고 이 특가법일 때에는 특가법 나와야지. 특가법 5조사 제6항의 경우에는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이 주거침입을 했잖아. 그치? 했을 때는 뭐밖에 안 돼? 그때는 요 상습절도죄 1죄밖에 안 돼. 왜요? 이 조문 자체에 하나의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이 주거침입을 했을 때, 즉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상습절도를 하잖아요. 그쵸? 이게 자체가 구성요건 요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폭력 처벌법의 3조 1항처럼. 그래서 이건 별도로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밑에 조문 나와 있지? 참고로 받으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 줄 상습절도죄 등을 범한 사람이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지막에 요죄 1죄밖에 안 돼. 왜? 조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형법과 특가법은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시험은 잘 나오지 않고 위에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